역사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고 그 오랜 동안의 경험의 축적에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는 좀 더 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내일이 되기 위해서 오늘보다, 그리고 모레는 또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류의 생활을 한층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미래지향적인 데 있다. 이렇게. 지난 2월 하순, 도쿄 외곽에서는 두 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교사 모임을 비난하는 이들은 우익 보수 단체. 600여 명의 시민과 교사들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 반대 시위를 벌이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교사들의 주장은 기미가요와 일장기 사용, 그리고 교과서 개정에 대한 반대였다. 일본 내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익 보수주의자들이 주동하는 역사 왜곡의 위험성이다. 현재 일본 문부성에서 검정 중인 문제의 교과서는 한일합병이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쓰여 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분노의 소리가 드높았다.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결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일제의 침략으로 처참한 식민지 생활을 겪어야 했던 바로 우리의 문제였다.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3월 1일, 남과 북의 역사학자들이 평양에서 만났다. 우리는 오늘 여기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일제의 조선강점의 비법성에 대한 북남 공동자료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로부터 6일 동안 남북 최초의 공동자료전시회가 개최됐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최소한의 형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성립되지 않은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 책동을 단호히 단죄 규탄하면서 남과 북 역사학자들은 일본 교과서 왜곡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남북 역사학자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것은 정치, 경제 교류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다. 한 20m 좀 넘거든요. 지난 2월, 서지학자 이종학 선생은 그동안 어렵게 발굴한 자료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다. 상학이고 나이는 21살, 신미생. 12년에 나왔고 좌이소대, 좌일소대, 뭐 우이소대에서 여기 이제 규치 10장. 근데 이것도 요즘 말로는 하나의 그 병적부입니다. 군적부. 여기다 붙였다. 19세기 말 왕실 호위 부대 군사들을 기록한 이 병적부는 국내 하나밖에 없는 유일본이다. 딴 사람 메꾸려면 딴 사람 붙이려는 거지. 잠깐만 계세요. 인천에서 서울 나가는 거. 이게 선생이 꺼낸 자료 중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들도 포함돼 있었다. 지도지. 이거 먼저 이건 명치 17년이야. 예. 국산이지
이것은 명치 17년, 즉 1884년에 제작된 일본군 작전 지도다. 강화에서 서로라는 거 일본군이 강화, 인천 등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의 상태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참모본부인데 참모본부 이제 지도를 만든 기관은 일본군 참모본부 육지측량부. 측량부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일본의 간첩 기관이야. 이게 서울 우리나라를 갖다 침략하기 위해서 전부 도로 어디 무슨 고개가 있고 도로가 있고 갖다 전부 이 도로를 갖다 침략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갖다 침략해서 이런 짓을 했다 하는 것이 이게 명확한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죠. 이렇게 하나둘 꺼내놓은 자료들이 모두 1000여 점. 대부분 일제히 한반도 침략을 보여주는 증거품들이었다. 일부 자료들은 어딘가에 보내려는지 이미 포장이 돼 있었다. 그런데 그 수신인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글씨가 써 있었다. 2월 26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역사학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근현대사 전공의 내로라는 국내 학자들과 함께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도 일행 속에 포함돼 있었다. 따님한테 저도 제작을 부탁해야 돼요. 그래요? 아직 네 분이 안 오셨네. 역사학자를 포함해 일행은 모두 21명. 이들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특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수화물 제한 중량까지 초과해가며 수백 권의 책을 가져갔다. 한국사와 독립운동사. 이 역사책과 함께 학자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들의 목적지는 북녘 땅이었다. 역사학자 일행은 북경을 경유, 평양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승객 중엔 외국인이 눈에 띄게 많았다.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이 호주, 영국, 캐나다 등과 수교를 하면서 외국인 방문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북경을 출발한 지 1시간 20분 만에 일행은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했다. 이번이 세 번째 방북인 강만길 교수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처음으로 북녘 땅을 밟아보는 셈이었다. 먼저 와 있던 이종학 선생이 공항까지 나와서 일행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북측 관계자들도 나와 있었다. 반갑습니다. 평양 거리를 차창 밖으로 구경하며 일행은 보통강 호텔로 향했다. 고려 호텔과 함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숙소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이종학 선생은 일행들이 가져온 짐부터 풀었다. 시간이 없어서 미처 챙겨오지 못한 자료들이다. 평양지. 이 고서는 평양지. 1590년 평안도 관찰사였던 윤두소가 평양에 대한 온갖 정보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원본이다. 2년 전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는데 평양에 대한 그 지도도 다 나오고 오란 겁니다. 이건 지도입니까? 지도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단군전도 나와 여기. 단군전이랑 여기 나오지. 그래, 요 단군전. 여기. 원래 편에 이제 단군의 유적지 아니야? 사당. 선생은 평양지를 주진구 조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전시회가 평양에서 열리는 기념 선물이었다. 잘 전시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더 말 나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하순인데도 갑작스럽게 눈이 찾아오는 것은 서울이나 평양이나 다르지 않았다.
광장이 하나의 축인데 이종학 선생보다 늦게 출발한 남쪽 일행은 인민대학습당으로 들어섰다. 학습당 로드에 올라가서 볼 때는 이곳 2층에서는 남북 최초로 공동자료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북측은 10여 명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직위원회는 벌써 열흘째 합숙을 하며 전시회를 준비해왔다. 1900년도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워낙 시간에 쫓기다 보니 귀한 자료를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액자조차 맞출 시간이 없었다. 언뜻 전시장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 한 가지 아쉬움이었다. 우리 북쪽 학자들은 리정화 스님이 이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솔직히 자료가 급하게 왔기 때문에 기존 공식으로서는 이걸 한 석 달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잠을 못 자고 분투했습니다. 이건 리정화 스님이 몇 번 오셨기 때문에 아마 리정화 스님한테 물어보시면 더 잘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다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똘쳐나서 밤을 새면서 했습니다. 며칠 밤이나 새셨어요? 새는 거하고 한 열흘 밤 지납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의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만한 조끼심을 가지고 그만큼 노력해서 잠을 못 자고 있어도 잠이 오지 않고 그럴 정도로 우리 힘껏 그저 이 일제히 만왕을 폭로하게 한데 우리 정신력과 육체적 힘을 다 발휘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체는 남쪽은 이종학 선생이 운영하는 사원연구소, 북쪽은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다. 남북 최초의 공동자료 전시회라는 점에서 역사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북측에서 어떤 자료를 공개할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시 자료는 모두 이종학 선생의 것으로 채워졌고 북측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는 남측에서 가지고 온 역사 자료들과 또 우리 공화국의 학계에서 이미 있던 그 역사 자료들을 대비해 놓고 우리가 출품했던 하려고 했던 그 자료들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수로 뽑았습니다. 그 뽑고 기본은 남측에서 가지고 온 역사 자료들을 전시하는 이런 방향에서 설계가 되고 그 자료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공동 전시회를 준비한 사회과학원은 북한 최고의 학술 기관으로 그 산하의 역사연구소가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 해석을 맡는다. 역사연구소가 발행한 조선전사는 북한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책이다. 7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해 83년 총 33권으로 완간된 조선전사는 그 제목만으로도 남북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조선전사는 중세의 시작을 고구려로 잡고 통일신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고대사 연구의 특징은 평양 중심에서 출발한다. 평양시 문흥리엔 94개의 화강석을 쌓아 올린 거대한 릉이 있다. 당군릉이다. 성형으로 단장된 당군릉의 내부가 촬영팀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한다. 당군릉의 발굴과 복원으로 북한은 고조선 연구에 큰 변화를 겪는다. 고조선의 시조 당군은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고조선의 출발 시기도 당군릉에서 발굴된 유골 분석 결과 5011년 전, 즉 기원전 30세기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아직 고조선에 대한 많은 논쟁이 남아있는 남한 학계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사의 같은 경우는 소위 대동강 문화권이라 해서 세계 4대 문명이 아니라 5대 문명이라고 해서 대동강 문화를 최초 세계 문명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이어받아서 고구려 경우도 우리가 말하는 고구려가 아니라 그 앞에는 구려내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주몽서 유리왕으로 넘어오는 그 단계 안에 5왕이 그 안에 삽입됨으로 인해서 고구려 초기 왕계가 남북한의 커다란 이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 구분에서도 남북은 차이를 드러낸다. 북한은 고구려에서 조선 후기까지 중세를 무려 2000년으로 보는 데 비해 남쪽은 고려에서 조선 후기까지를 중세로 잡고 있다. 또한 남한은 각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 북한의 역사 연구는 하나의 주제를 전 시대에 걸쳐 연구하는 통사가 많은 편이다. 그 주제도 공예나 수산, 풍속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이 많다. 이를테면 전쟁 얘기하면 우리는 우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만 저긴 투구가 있으면 투구는 어떻게 만들고 활은 어떻게 만들고 활을 어떻게 쏘느냐까지 국사책에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혀 다루지 않았던 그냥 옷을 하면 우리는 옷이 뭐 어떻다 하지만 거기는 옷감이 뭐고 어떻게 무늬를 넣고 이런 그 실생활의 어떤 그 조그만 문제까지도 역사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도 한번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시회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주진구 조직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들어오는 건 일로로 들어? 그리고 같이 뭐. 승강실이 저쪽 있나?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 여기서 그 개막 연설하고 그다음 순서는 들어오는 걸 사람들이 다 참을 어떻게 들어오겠냐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선다고 선생님 생각할 때는 취재팀이 촬영하기 좋은 위치까지 상의할 정도로 준비는 꼼꼼하게 이루어졌다. 제 생각에는요. 이쪽에만 조금만 공간만 주시면은 제가 옆쪽에 제로 이렇게 전체 사실 이렇게 찍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랑으로 이렇게 찍고요. 그다음에 돌방 들으시는 분들 이런 거 챙기니까 거든요. 전시회가 열리는 날 인민대학습당 강당에서는 남북한 공동 학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일어났다 하는 경우도 타산해 봤단 말입니다. 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토론자가 나갈 때 쫙 붙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좀 그것도 생각해 봤단 말입니다. 연단에 의자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다. 10명인데 우리가 한 명 뽑을 수 있다. 그걸 개구설인 2줄 넣는 것도 비라고 가능한 수를 줄여야지. 아니 우리가 하나 줄일 수는 있다 그래. 아니 그럼 우리 다섯 시대인데.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연단에 앉을 인원을 남과 북이 각각 한 명씩 줄이는 것으로 간단하게 합의를 봤다. 마무리하기 전 주진구 위원장은 취재팀의 의견을 묻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촬영가 이롭지? 이렇습니다. 어떻게 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는 거죠. 쌀고 잡고. 그 설명은. 그건 저격은 천연 관계입니다. 한편 전 시장에서는 이종학 선생이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하여튼 질문에 비진국회에서 감지가 아니었다. 점점 이렇게 했다 분지라고 수식으로 감지가. 자료 해설을 맡은 림미화 서기장이 리허설 겸 학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종학 선생이 림미화 서기장을 멈추게 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게 원래 또 한 장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려의 왕은 일본의 개라고 그랬어요. 일본의 개. 고려의 왕이. 우리를 개로 봤기 때문에 막 총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고려의 왕을 보세요. 고려국왕 일본 직원. 이번엔 일본군 군사작전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이런 지도를 갖다 이런 이거 이상의 지도를 많이 했어요. 군사 정탐지도. 이건 수문, 평상시에 건너갈 바쁜 전시회 일정에 쫓기다 보니 조직위원회 측이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힘들게 가져왔지만 미처 전시하지 못한 자료들도 많았다. 75의 노구를 이끌고 선생이 이렇게 힘겨운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75세 일본을 81년부터 한 5, 60번 갔습니다. 어떤 해는 7번도 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난 소리 없는 전쟁을 일본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뿐이 아니라 그래서 특히 12월 5일 날 여기서 나가고선 지금 약 3개월 거의 가까운데 이거는 내가 그냥 하나의 악으로 뻗친 거야. 어떻게든지 이건 내가 해고 말아야 한다. 네. 전시회가 열리는 인민대학습당은 평양시에서 가장 중심에 우뚝 서 있다. 팔략지붕의 독특한 외형 못지않게 내부 장식도 무척 화려한데 하루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소장 도서가 3,000만 권에 이르는 북한 최대의 다목적 도서관이다. (3월 1일) 아침 전시회 앞서 남북 학자들이 긴밀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강당에다가 전시해 놨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남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 보내는 출판물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기증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나와주십시오. 그 기증서 먼저 드려요. 그 자료는 저건데 저기 있는 자료는? 예. 지 국사편찬회에서 나온 한국사 52책 중에 아직 안 나온 거 빼고 45책,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집 35책의 CD롬 하나. 전 세계 역사서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유일하게 남한의 역사책만 없다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그곳에 남한의 역사책인 한국사가 전달됐다. 기증식을 마친 남북 학자들은 전시회장으로 이동했다. 조선중앙방송, 조선신보, 내나라 비디오 등 북한 언론의 취재 경쟁도 뜨거웠다. 이번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일제의 조선강점의 비법성에 대한 북남 공동자료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사은연구소 소장 이정학 선생을 비롯한 남녘의 역사 학자 선생들과 각계 인사 2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전 민족적인 공동체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취재 기자들 중에는 일본 TBS에서 온 기자들도 눈에 띄었다. 남조선 사은연구소는 그런 일본 놈들이 지금 억지와 상태를 쓰고 있는 독도 이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되는 겁니다. 부산물. 그래서 한 점, 두 점 모아놓고 보니 오늘 한 자리에다가 이런 전시를 갖게 된 것은 저로서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양시 내 교원과 학생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3.1절) 82도를 맞아 남북 학자들이 공동자료 전시회를 열었다는 것은 최초라는 사실에 앞서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인민이 불린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면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의 문화와 기술이 혜택으로 문명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고려 국왕은 일본의 개라고 모독하면서 오랑캐 정신을 키웠습니다. 전시회 자료는 대부분 조선 후기에서 일제시대의 자료들이다. 이종학 선생이 발굴한 한일 합병 관련 문서처럼 희귀한 자료들도 있지만 그중에는 남쪽 사람들은 교과서나 역사책을 통해 흔히 볼 수 있었던 사진 자료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관람객들에게는 이런 자료들이 모두 낯설고 신기하기까지 한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의 경우는 해방 후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이유로 그 시기에 많은 역사 자료가 폐기됐고 6.25를 거치면서 또 한 번 역사 자료를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이 이 시기의 자료를 직접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료 특징을 보게 되면 우선 우리가 지난날에 말과 글로만 알아오던 일제의 우리나라 강점의 비호성에 대한 자료가 실제 문건 자료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 500여 점 발굴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 놈들 자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그 정체를 숨길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증빙 자료들입니다. 이런데 아주 이 자료가 가치가 있고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에 쓰여진 이름은 금병동. 조총련계대학인 조선대학의 한편 전 시장 한쪽에선 TV 프로그램이 상영 중이었다. 지난해 3월 방영된 일요 스페셜이었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쓰여 있었다. 프로그램은 이종학 선생이 조선 강점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비밀 문서를 북한에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란 합방 기념탑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접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선안을 해결했다. 그 말 다 했잖아. 이것은 이번 전시회에 자료를 제공한 이종학 선생을 소개하고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조약이 아니잖아. 유사 이래에 힘을 해결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사운연구소는 이종학 선생이 평생을 바쳐서 모은 자료들이 소장돼 있다. 이종학 선생이 열정적으로 매달려온 과제는 다름 아닌 독도였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수십 년 동안 독도 관련 자료를 모으고 또 모았다. 이 방대한 수집 자료를 가지고 이종학 선생은 울릉도에 독도 박물관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92년 일본 공문서관에서 한일 합병과 관련된 극비 서류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한국 병합 시말은 조선 총독 데라우찌의 보고서로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 병합이 일본의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록인 한국병합 군사상의 문제는 조약 체결 직전 일본이 군대와 경찰을 대폭 증강,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을 알 수 있다. 통감부와 일본 내각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 기밀 전문에는 일본의 은밀한 음모가 기록돼 있다. (1910년 8월 22일) 추밀원 회의 필기는 한국병합이 절차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강점을 증명해주는 이 자료들을 모아 이종학 선생은 자료집을 만들었다. 한일합병이 합법적이라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한 서지학자의 외롭고 끈질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종학 선생은 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지 220여 군데에 자료집을 보냈다. 우리한테 참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문건인데 아쉽게도 우리가 한국말을 모른다. 앞으로 혹시 영문이 나온다면 꼭 한번 다시
그런 답장을 몇 군데 받았는데 그 중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가 한 15명입니다. 다 줬더니 거기서도 지금 4건이 그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9일 일본의 조선대학교를 통해 자료의 사본들을 북한에 기증한 것이다. 일부러 이 자료들을 북한에 보낸 이유가 있었다. 그냥 일본은 갖다 적법이다, 합법이다. 우리는 갖다 무효다, 강점이다. 이건 서로 그냥 말로, 빈말로는 끝없는 소모전이죠. 사실의 인증은 증거에 한다는 것은 만국의 공법이라는 얘기는 이건 사실의 인증, 이게 바로 증거 자료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증거 자료니까 이 증거를 토대로 해서 북원, 우리가 못 받았던 이왕이면 사과도 제대로 받고 배상도 제대로 받아달라. 이것이 큰 하나의 무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일본을 통해서 한 30질 여기저기 몇 차례 보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종학 선생은 전시회 자료집을 또 만들었다. 자비를 들여서였다. 앞으로 맺게 될 북한과 일본의 조일 조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시키면 그만큼 역사적 사실도 널리 퍼질 것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첫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500여 명. 이종학 선생의 소망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번에 전시된 자료는 국남 사회학자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세세기 맞아들어서 우리 인민이 이제 공동으로 적통일협에 입어한 데도 아주 우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판도에서 봐도 이제 더칠란드 같은 나라도 2차 세계대전식의 빚을 진 나라에게 수백억 달러 다 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인민에게 진 그 일제는 자기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좀 버텨내려고 좀 견제하고 있는데 우리 차세들은 북남이 하나로 돼가지고 일제놈들이 그 죄악을 무조건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시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적어도 이 시기에 대한 역사인식만큼은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을까? (3.1절을) 맞은 평양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다. 남쪽과는 달리 이곳에선 (3.1절이) 기념일도 공휴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3.1절이) 이곳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날은 결코 아니다. 평양시 중심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 (19세기) 말부터 해방까지 제국주의에 대항했던 투쟁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 투쟁 자료이고 그 나머지가 3.1운동과 동학, 의병 관련 자료다. 비록 한 코너에 불과하지만 3.1운동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쪽에서 3.1운동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3.1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거적적인 반일 투쟁을 벌였습니다. 스님 일제 야속 만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원군 성남면 제압리에 달리던 일제 야수들은 면내 인민들을 교회당에 다 모아놓고 마구 총을 쏴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자기 어린아이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창밖으로 어린아이를 3.1운동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1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1919년 3월 1일 드디어 일제의 야만적 식민지 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원한과 울분은 폭발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12시 평양에서 발단한 10만 군중의 반일 시위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으로 여원의 불길처럼 파번져 3월 하순에는 전 조선 영토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1운동을 민중의 저항으로 보기 때문에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그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그 북한 학계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족대표 33인들이 그 초기 역할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은 3.1운동은 기본적으로 그 인민 대중에 의해서 전개 진행된 걸로 그들은 그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그 후에 그 일제히 그 투항 변절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그 평가가 그 남측처럼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평양시 순환구역에는 애국열사릉이 있다.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평양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이 공원 묘지엔 모두 387기의 묘비가 있다. 그런데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묘비석 사이로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김창준 목사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에도 항일 독립운동을 계속한 김창준 목사는 남조선 기독교연맹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방 이전 월북했다. 애국열사릉에는 민족대표 33인 중 김창준 목사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애국지사라고 선명히 새겨진 묘비의 주인공 오하영이다. 6년 동안의 투옥 생활을 마친 후에도 신간회 활동 등 항일운동을 계속했던 오하영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활동했다. 3.1운동이라 그 자체도 우리 민족의 넋을 지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벌어졌던 이런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투쟁은 옳은 투쟁이고 이분들이 그 업적도 우리 민족사와 함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열사릉에 세 분이 33인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세 명의 열사들이 안치됐는데, 이분들은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의 넋을 지켜서도 잘 싸웠고 광복 후에도 또 조국이 조국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서 적극 투쟁했기 때문에 우리 애국열사릉이 애국열사로 이렇게 안치됐습니다. 33인 중에 두 사람인 김창준 목사와 오하영 목사 외에도 애국열사릉에서 발견한 의외의 이름들은 또 있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김규식. 상해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김규식은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와 남북 통일정부 구성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정계에서 은퇴한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나돈에 납북되어 피난길에 세상을 떠난다. 비록 가묘의 형태지만 김규식을 이곳에 모신 이유는 무엇일까? 김구 김규식과 함께 48년 남북 통일정부 구성을 시도한 조소왕, 그리고 백범 김구의 측근인 조완구도 애국열사릉의 묘비가 조성됐다. 북한에서도 그 역사학계가 몇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커다란 변화는 김일성 주석이 세기와 더불어를 집필 간행하는 시점에 북한 역사학계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변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이 그 경원시해왔던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의 그 항일 독립 운동을 그 민족 해방 운동의 한 축으로 그 끌어들여서 그들을 긍정적으로 그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어떤 뿌리에 있어서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들과 함께 공동 그 투쟁해왔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런 북한 역사학계의 변화는 역사를 보는 남북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월 1일 오후 3시 인민대학습당에서는 남북 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학술 토론회가 시작됐다. 평양에 온 남녀의 학자들과 학계 인사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지켜보기 위해 500명의 청중이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남북 학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초의 토론회였다. 남과 북의 학자들이 3명씩 주제 발표를 하는데 남쪽 학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강연을 하는 것 또한 최초의 일이었다. 이게 을사조약의 첫 머리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무슨 조약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제목이 없어요. 왜 제목이 없는가? 저는 일본이 한국에 조선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안병욱 교수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과 맺은 주요 조약들이 최소한의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날조된 문서임을 주장했다. 한국이 더 많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게 되면 그거에 합당한 제목을 붙이고, 끝까지 반대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강도적인 정한론은 그 자체가 범죄적인 일제 조선 강점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원정규 사회과학원 연구실장은 일제의 침략성은 정한론에서 잘 드러나며 한반도 강제 점령이 실천에 옮겨진 것은 러일 전쟁이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 첫 무력 침공인 사또 A 사건은 사회당 질문에 이종학 선생은 자신이 발굴한 일본 극비 문서들을 통해 한일합병이 일본의 치밀한 준비 속에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무력을 동원하는 등 강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때문에 이것은 비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시한 자료는 전부 그걸 갖다 반증하는, 그게 아니고 총칼로 밀어붙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1907년서 군사적으로 강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국제적으로 형성된 참석자 중 유일한 법학자인 정남용 교수는 한일합병 조약을 법률적으로 분석, 그 불법성을 밝혔다. 이처럼 일본의 조선 강점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불법이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고, 당시에 형성된 관습법이나 성문법 또는 중립법에 비추어 보아도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르지만 결국 남북 학자들의 주장은 같았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일조약 문제는 곧 조일조약 문제입니다. 통일된 후 일본과의 조약은 하나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일조약 개정. 강만길 교수는 한일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체결될 조일조약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제국주의가 조선반도에 대해 40년간 강제 지배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명시한 조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 조일조약은 한일조약과 같은 청구권 조약이 아니라 당당한 배상조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과 함께 역사적 사실이 충실히 명시된
하나의 대일본 조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은 일본과의 조약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거의 한일 조약식의 조약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체결되어야 정당하게 체결되어야 할 조일 조약식의 조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적인 사실에 충실하고 앞으로 우리 조선반도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북한함의 가슴용의 역사 토론회는 끝났다. 그동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인식 또한 크게 달랐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통점이 보였다. 이제 자료들이 남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연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 남쪽에서 자료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그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북한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충실히 수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학자들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남쪽에서 기존에 나온 연구 성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참가자 일행은 평양 시내 나들이에 나섰다. 평양 지하철은 마치 지하 궁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진 실내 장식으로 평양의 명물이 됐다.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두 개 노선에 16개의 역이 전부지만 평양 지하철은 시민들에게는 전차와 함께 시내를 이동할 수 있는 유용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취재팀의 눈길을 끈 것은 게시판에 붙여진 신문이었다. 신문엔 남북 공동자료 전시회 소식이 커다란 박스 기사로 소개됐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남한 시민단체의 시위 관련 기사도 실렸다. 현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남과 북 공통의 현안으로 보였다. 3.1 인민봉기 기념일의 즈음에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와 남조선 사운연구소의 주체로 일제의 조선강점의 비법성에 대한 북남 공동자료 전시회 개막식이 평양에서 3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선중앙TV는 뉴스 시간 중 5분을 할애 전시회 소식과 함께 일제의 조선강점 불법성에 대한 남북 역사학자들의 발표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보도했다. 완전히 불법이라고 하면서 일본 당국은 죄악에 찬 과거를 성실하게 반성하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반응들도 함께 보도됐다. 이 역사는 결코 왜곡될 수 없다라는 제목 밑에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역사 교과서 수정책 등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전시회 이틀째인 3월 2일 아침 학자들이 호텔 로비에 모여 뭔가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2시간 후 남과 북의 학자들은 인민대학습당으로 향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반대하는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책임을 다해서 그런 일본의 잘못된 책도에 대해서 이걸 철저히 비판하고 두 번 다시 그러한 만행과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힘을 다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결의였지만 합의를 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본 공직자들이 교과서 계약 책동을 규탄하는 단지에 규탄하는 북남 역사가들이 공동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북과 남의 역사학자들은 오늘 3.1 인민봉기 82돌째 즈음하여 평양에서 일제의 조선강점의 비법성에 대한 북남 공동자료 전시회를 개막하고 학술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일본 반동들의 역사교과서 날조 행위는 우리 조선민족과 아시아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주진구 위원장이 남북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과 남의 전체 역사학자들은 일본 반동들이 파렴치한 역사 애국 책동을 단호히 단죄 규탄하면서 이를 당장 중지하고 우리 민족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 해방 전쟁으로, 조선 강점을 정당한 합병으로 쓰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남북 역사학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순수학계 차원에서 남북 공동 성명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보통강 호텔에서 남측이 주최한 만찬이 열렸다.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네. 이거 남쪽 선생님 담배를 그다지 좋아 안 하시지? 예. 좋아합니다. 나는 이 담배. 이거 지금 아주 담배 아주 이거 우리말로 골초입니다. 그래요. 동반자가 있구만. 이거 나 담배 좋아하니까 미개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배를 적게 피우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경제사를 연구하고 있는 허정호 교수는 이미 80년대부터 남한 역사학계에 잘 알려진 학자다. 근데 어떻게 이성문 선생은 어떻게 담배를 그렇게 우리도 이거 가만히 보면 이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럴 겁니다. 오늘 밤에 허용하십시오. 평소 이름만 들어왔지만 전시회를 준비한 림미와 서기장도 항일 무장투쟁사로 유명한 학자다. 제가 대학을 79년에 졸업했습니다. 아, 79년. 그러니까 이제 몇 년입니까? 그렇죠. 83년이 됐죠. 이제 강사들도 양성했기 때문에 사석가도 내고. 연구로서 뛰어난 성과를 내시는 분인데. 별로 그 성과를 못 하고 사실 하려면 할 일이 많단 말입니다. 이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선생님 동분서주 하셨구만 그렇게. 안병욱 교수는 이번 만남을 위해 특별히 을사조약과 항일 합병문 자료들을 구했다. 역사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바로 자료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의 극히 일부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저녁을 시간이 깊어가자 한쪽에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역구조. 지난 2월 하와이 국제학술회의에서 남쪽의 역사학자들과 만난 경험이 있는 이종현 교수. 이것도 역시 그런데 대원군 시대라는 게 자본주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력은 강했지만 내부적인 우리 사회 내부에 있어서는 그 어떤 봉건 반동이 가장 심화된 때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문제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설명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 예? 그래서 기존 성과를 해서 그냥 일반화. 때론 진지한 토론으로, 때론 거리낌 없는 농담으로 한결 친숙해질 수 있었던 만찬 시간이 어느덧 끝나갈 무렵 안병욱 교수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에 남쪽 학자들의 사인을 받고 있었다. 공동 학술회의 제안서였다. 제가 이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정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민족이 자체의 힘으로 통일인문 열대당 2001년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민족 통일을 촉진할 때 대한 6월 15일 8일까지 기간 설정하고
북한남이 공동으로 해외 동포까지 포함해서 성대한 그 행사들을 벌릴 때에서 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역사가들도 자기 힘을 작은나마 기여하라고 생각합니다. 공동학술회의 제안서가 허정호 교수에게 전달됐다. 보냈습니다. 네. 앞으로 북남 학자들의 교류가 조국 통일을 지향하는 바에서 좋은 결실을 이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회평을 하려고. 이후로도 역사학자들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과 북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분단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는 점에서 분단 과정과 통일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남북 학자들이 모여서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것은 기껏해야 50여 년밖에 안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역사를 이루어온 것은 길게 잡아 반만 년입니다. 반만 년의 역사를 50여 년의 역사로 재단하고 그것을 축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역사가 지금의 현재 파행된 구조로 가서는 결코 안 되죠. 남과 북, 역사학자들이 만났다. 차이와 대립을 확인하기보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역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한다. 이 만남은 그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었다.